안녕하십니까.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자 박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자회견장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은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여성을 공천하라. 안철수 대표는 그동안 야권의 분열을 조장해온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 후보를 사퇴하라.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중립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통감하고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사퇴하라.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 11시 외롭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던 때의 기억이 스쳐간다. 끝을 알 수 없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분노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에 치를 떨면서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누구도 서울시민을 공포에서 구하고 서울시를 변화시키고자 나서지 않았다. 25개 구청장 중 24개, 49석 국회의원 중 41석, 그리고 110석 중 101석의 서울시의원을 통해 서울시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탄한 조직 등의 당선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각자의 유불리를 따진 때문이라 믿어진다. 코로나 공포, 부동산 대란, 민생 불안 등으로 민심이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린 이 점, 대권을 노리던 인물이나 유명 인사가 앞다퉈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비겁한 것인지 눈치를 본 것인지 아리송할 뿐이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들의 성범죄가 원인이 된 선거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그 죽음으로 피해자만 남았을 뿐 성추행의 진실마저 밝히기 어려워졌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며 박원순 성추행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새 서울시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그러나 권위적 남성들에 의해서 자행된 성추행과 성폭력, 그 범죄에 기인한 선거라는 점이 잊혀져 가고 있다. 상식을 가진 정당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재발을 막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대권 이외엔 관심이 없다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느닷없이 결자 해지를 외치며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다. 단일화를 얘기하면서도 나를 중심으로 뭉치라는 그 오만 불손함에는 분노가 치민다. 안철수 대표의 행동 방향을 자신의 출마 조건으로 내거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어불성설 주장엔 한숨만 나온다. 오세훈 전 시장은 무상급식 투표에 따라 직접 서울시장직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이 박원순 폭정의 원인이라는 것은 망각하고 자신이 서울시장 선거의 결정권자라도 되는 듯 행동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당대당 통합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으며 농락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살펴볼 생각은 하지 않고
안철수 대표의 일시적인 거품 인기에 눈을 돌리고 있다. 정진석 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고 평당원으로 자신만의 통합론을 외치기를 바랄 뿐이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선거철만 되면 드러나는 안철수 대표의 존재감은 참 대단하다. 안철수 대표 참 멋지다. 대구 코로나 현장에서 의사 가운을 입었던 의사 안철수 매력이 넘쳤다. 거기까지다. 의사로서의 안철수 대표에게 호감을 느낀 것이다. 있을 자리에 있을 때 그 존재감은 저절로 드러난다. 안철수 대표는 중도의 확장성을 외치고 있다. 2011년 국민의 열광적 지지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외연이 확장되기는커녕 정치적 영향력은 쪼그라들었다. 양보와 철수의 달인, 야권 갈라치기의 달인 안철수 대표가 자초한 일이다. 2011년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지지를 박은순 후보에게 선물처럼 안겨주었다. 2014년에도 박은순 시장을 지지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적극 지지했던 박은순 시장에 반대해 직접 출마한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3등에 그치며 야권을 갈라치게 했다. 2018년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약체 중 약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가볍게 제치고 2위로 평가받았다. 투표 결과는 안철수 후보가 19.6% 득표해 23.3%의 김문수 후보에 이어 3위에 거쳐 이번에도 박원순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문재인 정권의 탄생에도 안철수 대표의 기여는 대단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양보를 하더니 2017년에는 직접 야권 갈라치기에 뛰어들었다. 21.41%를 득표해 23.03%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야권표를 나눠 가져 결국 41.08% 득표에 그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의 길로 인도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나를 중심으로 단일화하라는 안철수 대표의 고집은 또다시 야권 갈라치기로 문재인 정권의 어부지리를 안겨주고 말 것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는 그렇게도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 안철수 대표는 더 이상 우리 국민과 국민의힘을 조롱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안철수 대표를 돕기 위해 그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안철수 대표 곁을 떠났다. 알면 알수록 그를 인정하기 힘들어서였다. 절차와 논의를 거친 합의를 무시하고 다른 의견을 수용할 줄 모르는 혼자서 스타일 때문이다. 훈련도 부족하고 결단할 줄 모르며 흙탕물에 뛰어들기를 주저하는 그의 경험 부족과 소신함이 그 원인이다. 새정치를 주장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 문재인 실타를 외치지만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지 못한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노력해 결과를 내는 혼자서 스타일이다. 정치는 사람과 함께 소통하면서 설득하고 타협해 결과를 이끌어내는 어울림의 작업이다. 2018년 1월에 안철수 대표는 세종시 행정수도의
헌법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칫 서울특별시의 수도로서의 위상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말이다. 안철수 대표는 서울 시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필패의 후보임에 틀림없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철수라는 가짜 골리앗의 등장에 떨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제1야당이라는 책임감은 망각하고 세석으로 102석의 당에 합당하고자 협박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끌려가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 선출 절차가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다. 유명 인사만 돋보이는 인기투표 방식의 단일화에만 집착하고 있다. 잠재력 있는, 경험 있는, 진정성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의 발굴 노력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인지도라는 거품만 잔뜩 낀 골리앗이다. 늘 3등만 했던 포장만 골리앗에게 주눅들 필요는 없다. 국민의힘에는 수많은 다윗들이 있다. 문재인 폭정에 절규하는 코로나 공포에 떠는 수많은 국민이, 서울 시민이 반성하고 변화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국민의힘의 다윗에게 힘을 실어줄 준비를 끝냈다. 그 다윗은 서울 시민을 위한 뜨거운 애정, 골리앗을 쓰러뜨릴 경험과 열정을 갖추고 있기만 하면 된다.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만 꺼내낼 수 있다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진정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출범시킨 책임을 인식하고 조용히 물러나면 될 뿐이다. 저 박춘희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로 여성 후보를 공천하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원인과 의미를 돌이켜보라. 국민의힘이 개혁정당이고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임을 시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두 번째, 안철수 대표는 지난 몇 차례 선거 패배의 원인 제공자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즉각 서울시장 후보를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서울시정을 회복하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백의종군하는 것만이 안철수 대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 번째, 안철수 대표의 거품 인기에 현혹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당대당 통합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자들을 농락한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라. 저 박춘희가 목숨을 내던질 각오로 골리앗 앞에 선 국민의힘의 다윗이 되겠습니다. 2021년 1월 12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출마자 박춘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